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오바마 컴플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휴전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오바마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같이 좀 받고 싶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역사적인 위상을 좀 증명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오바마 콤플렉스는 어떤 게 좀 있고 어떻게 작용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학력 콤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본인은 와튼 스쿨을 나왔다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펜실베니아를 나와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유펜이 나온 것처럼 이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이제 약간 포장을 합니다. 본인이 유펜을 나온 것처럼. 근데 유펜을 나온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래는 이제 포트넴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펜실베니아 이제 그 경영학과를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본인을 보통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다녔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와튼 스쿨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오바마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리뷰 편집장을 했다는 요 부분이 상당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약간 컴플렉스를 느끼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오바마 컴플렉스를 느끼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나왔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유펜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이 부분 또한 오바마 콤플렉스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조하는 거나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이유도 사실은 이제 노벨 평화상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오바마만 나오면 상당히 경계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부분이 왜 나는 평화상을 안 주느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콤플렉스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체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최대 업적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사회화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요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무 가입을 페널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탈퇴하고 오바마 글로벌 리더십을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를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임을 자임하는 부분이 아니다. 트럼프는 기후에 대해서 자체를 의심하며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있고 나는 피츠버그에 있는 어떤 그 대통령이지 파리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왜 파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바마의 어떤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오바마의 출생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음모론입니다. 일단 오바마의 정통성과 미국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가 애초에 합법적인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바마가 미국 출신이 아니고 케냐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대통령 자격을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8년부터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요거 이제 버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생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2011년에 오바마가 하와이 주 정부에서 공식적인 출생 증명서까지 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음모론이 사실상 붕괴됐는데 지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하면서 단순한 출생 논란이 아니라 인종주의 코드와 정치 음모론이 결합된 이런 건데 아직도 버설 출생론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민 정책에서 이제 출생 유산이 파괴되고 있는 이제 오바마 DCA라고 이제 드리머 보호 프로그램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력화하고 있고요. 언어와 이미지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바마가 이제 연설이 되게 유명한데 이 부분에서 오바마 연설력과 논리력에 있어서 약간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데 정치적 언어의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약간 이런 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이제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반복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게 감정적이지 않고 너무 위선적으로 이게 너무 장난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의 이런 것들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심에 담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 명예의 균형 맞추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벨상에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가 받는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 왜 안 주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동 외교 성과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북미 이제 요런 부분에서 있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계속 이제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막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중재하면서 노벨상을 올해는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보다 내가 더 평화적인 업적을 더 많이 쌓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인정 못 받는 것이냐라고 이제 외교진들에게 닥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밤사이 들어온 소식 보면 흑해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인프라단에 있어서는 앞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합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징적인 적대자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콤플렉스라고 보면 질투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전략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열등감이 결합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바마의 정책들이 이제 바이든이 좀 이어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부인합니다. 모든 정책을 부인하다 보니까 정책에 약간 복수를 하는 약간 이런 구조인 거예요. 바이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인합니다. 바이든 정책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안 된 것들은 다 바이든 때문이다. 오바마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구조가 약간 비효율성이 되는 겁니다. 정책이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거에 다 집착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성과에 왜곡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가가 정부가 만든 것들은 제도가 폐기되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안 하게 되고 화석이나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식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도지부에 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분들이 10,000명씩이나 막 다 내보내게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됩니다. 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게 되는 거고요. 오바마 시절이나 바이든 시절에 전문가들이나 인사들을 다 불신이나 해체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FBI나 CIA나 국무부나 이런 에너지부에 신뢰했던 기관이나 이런 이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다 공격을 받고 다 내보내게 되고요. 외교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사람들이 반전이나 국제적인 신뢰나 이런 것들을 그전에 다 이어져 오던 정책들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르는 이런 식이 되는 약간 이런 되고 이기에서 미국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나 중국 대기를 무조건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고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약간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나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고 권력 중심이 되고 독재를 일단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고 감정이 정치로 되는 약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국민을 또 갈라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위주로 모든 게 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인종과 계층이 이념화되고 극단적인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은 오바마 콤플렉스로 인해서 국제적인 외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